클로드 코드가 한 달 동안 조용히 멍청해졌습니다. 엔스로픽이 직접 그걸 인정했어요. 3월부터 4월까지 인프라 버그 셋이 한꺼번에 깔렸습니다. 그것도 한 달 내내요. 기억을 잃고 답은 짧아지고 한도는 더 빨리 달았습니다. 정작 알아챈 건 사용자들이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잘 쓰고 있던 클로드가 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본 코드를 까먹고 다시 묻는 식이었어요. 이런 증상을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보고했습니다. 대화 중간에 자기 추론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죠. 도구 선택도 이상했습니다. 맥락을 까먹다 보니 엉뚱한 명령을 자꾸 골랐어요. 거기에 사용량 한도가 평소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용자도 회사도 한참 몰랐어요. 이상한 건 모두가 같은 증상을 겪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버그가 사용자마다 다른 비율로 섞여 들어왔거든요. 엔스로픽도 처음엔 정상 변동과 구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4월 23일 포스트 모뎀을 공개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왜 생겼는지 첫 번째 원인부터 짚어볼게요. 3월 4일 클로드의 기본 추론 깊이가 한 단계 낮춰졌어요. 어려운 문제까지 깊게 파던 모드가 꺼진 거였습니다. 이유는 사용자 불만이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느라 화면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원한 건 반대였습니다. 느려도 똑똑한 쪽을 필요할 때만 가볍게 쓰겠다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소넷 4.6과 오프스 4.6 둘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답이 가벼워졌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결국 4월 7일에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한 달이 약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 원인은 한 달 내내 조용히 깔려있던 코너 케이스입니다. 3월 26일 엔스로픽이 새 최적화를 깔았어요. 오래 멈춰있던 대화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코드였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랬어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던 세션이면 사고 흔적을 한번 비워라. 잘 돌아갔다면 효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오래된 추론을 정리해서 토큰을 아끼는 정직한 캐시였거든요. 그런데 코드에 한 줄이 잘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1시간 뒤 한 번이 아니라 매 턴마다 사고를 비웠어요. 그 결과 클로드가 자기 추론을 매번 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걸 반복하고 직전에 본 걸 또 묻는 거였죠. 한도가 빨리 닳던 이유도 여기서 풀립니다. 사고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니 캐시가 계속 빗나갔던 거예요. 이 버그가 더 무서운 건 검증을 다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코드 리뷰, 단위 테스트, 자동 검증까지 전부 살아남았어요. 4월 10일에 수정 버전이 나왔습니다. 처음 깔린 날부터 따지면 보름이 더 걸린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오프스 4.7과 같이 들어간 한 줄짜리 프롬프트였어요. 오프스 4.7에는 답이 길어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도구 호출 사이마다 설명이 끼어드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도구 호출 사이엔 25단어, 답은 100단어 안으로 끝내라고요. 내부 평가에서는 몇 주 동안 아무 이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오프스 4.7과 같이 출시됐어요. 그런데 더 넓은 비교 테스트를 돌리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오프스 4.6과 4.7 둘 다 능력치가 약 3% 떨어진 게 보였어요. 그 한 줄은 4월 20일에 바로 빠졌습니다. 출시한 지 나흘 만이었어요. 이 셋이 한 달이나 사내에서 안 걸린 이유, 사각지대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내부 평가 세트는 이 변화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기존 지표 안에서는 정상 범위로 보였던 거죠. 직원이 쓰던 빌드와 외부 사용자 빌드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증상이 잘 안 드러났습니다. 엔스로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평소 들어오는 피드백 변동과 구별이 안 됐다고요. 결국 핵심은 사용자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 명령으로 직접 보낸 보고서가 단서를 모은 셈이에요. 코드 리뷰도 자동 검증도 모두 통과한 버그였습니다. 사람 눈으로만 잡힐 수 있던 종류였던 셈이에요. 결정적으로 캐시 버그를 잡은 건 오프스 4.7이었어요. 오프스 4.6은 못 봤는데 신모델이 PR 두 개를 보고 원인을 짚었습니다. 엔스로픽이 약속한 후속 조치 네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외부 사용자와 똑같은 빌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내용 따로 안 두고 공개판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변경엔 모델별 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한 줄씩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도 같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변경을 천천히 깔겠다는 약속입니다. 넓은 평가와 단계적 배포로 변화를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월 23일 모든 구독자 사용 한도를 한번 리셋했어요. 한 달간 빨리 다른 분량을 보전한 셈입니다. 이번 일은 단일 버그가 아니라 셋이 겹친 사고였습니다. 각각의 일정과 비율이 달라 잡기 더 어려웠던 거예요. AI 회사가 자기 결함을 이 정도로 까놓는 건 흔치 않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알아챘다는 사실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어요. 구독하고 더 많은 AI 정보 받아보세요.